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23장 2절에 해당하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어떻게 측정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560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이걸 GDP라고 얘기합니다. GDP. 네, 요거.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이렇게요. 생산된 네. 그 다음에 최종 모든 걸 다 합치는 건데 모든 최종 생산물의 네. 끝에 보니까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61페이지 가보시면 우선 첫 번째 한 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A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땅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스틱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약간 이거를 속지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속지주의.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메스틱에서 속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국민 총소득에서 속인주의도 있는데 여기선 도메스틱 땅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61페이지 캐나다 국민이 임시로 미국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캐나다 국민의 소득은 증가하는 거지만 미국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GDP, 도메스틱, 미국 땅에서 생산된 가치는 올라가지만 캐나다의 GDP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GDP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GDP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너무 좀 길기도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분기 그래서 3개월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 그러니까 3개월씩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연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절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잘 팔리고 잘 안 팔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팥빙수 같은 거는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 좀 안 팔리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게 끼게 되면 그때 선물을 많이 구입을 하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증가합니다. 선물을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조정하고 매출이 증가해서 이런 거 이제 특수한 계절의 어떤 수요 같은 영향 미치는 거 제거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계절적 변화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된 네,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그게 이제 같이 수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생산된 그러니까 2022년에 GDP다 그러면 2022년에 생산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생산된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과거에 생산된 거는 제외합니다. 과거는 배제를 하는 거와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포드사가 새 차를 만들어 팔면 GDP에는 포함돼요. 그래서 신차를 생산하게 된 거는 포함이 되는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고차를 만약에 생산해서 내가 샀어. 그럼 중고차는 예전에 생산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고차를 거래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한 가치는 포함되지만 중고차 자체는 그 해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제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은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합법적인 것들만 포함시켜야 되겠죠.
불법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 사과, 오렌지, 배, 자몽, 책, 영화, 이발, 의료 서비스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 그러니까 주택은 기존 주택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택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혜택을 보는 거야. 주택에서 창출되는, 이건 그해 창출되는 이잖아. 그러니까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 이거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서비스의 가치는 임대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임대료 부분이 있죠. 임대료 부분만큼 포함된다. 부분만 포함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대료 지불하는 게 이제 임대 주인과 관련해서는 임대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그러나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집세를 내는 거잖아. 임대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세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자가 소유라고 할게요. 자기 소유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나한테 세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집세를 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 부분만큼을 추정을 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커피숍을 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건물이 내 거야. 그러면 딴 사람 거면은 거기 세 들어서 이제 이걸 빌려서 임대해서 학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임대료를 내야 돼. 이 안쓰러워 보여. 근데 이게 내 건물이야. 그러면 야, 너는 임대료 안 내니까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아니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내가 이 임대 소득을 딴 사람한테 이 임대를 해주게 되면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거기서 활동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한테 내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재화들은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마약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불법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가정 거기 체크하시죠. 가정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료품점에서 구입하는 채소는 GDP에 포함되는데 집에서 내가 재배하는 채소는 그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주택 같은 건 포함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는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GDP가 측정할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카렌이 더그에게 돈을 주고 집의 잔디를 깎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는데 이 거래는 GDP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잔디를 깎게 되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GDP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 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떤 카드 제조 회사가 제조 회사가 그 제지 회사로부터 종이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 그럼 카드 안에는 종이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이 같은 것들을 중간재라 하고요. 카드를 최종재라 합니다. 그래서 카드와 종이를 인풋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이 있잖아. 이 종이. 이 종이가 이거를 중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재.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거를 최종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간재의 가치가 카드라는 최종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계산하게 되면 두 번 이중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만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중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간재는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재고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생산했는데 안 팔렸어. 이거는 그냥 내가 구입을 했다 생각해서 재고 투자해가지고 그거는 GDP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재고는 포함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재고 투자라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한번 보시면 여기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여기서 F 보시면 자,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요. 재화와 서비스. 여러분, 재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재화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면 재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 이렇게 안대를 썼어요.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이게 서비스, 용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재화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음식, 의복, 자동차 이런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밴드의 어떤 CD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밴드 공연을 봤다. 이 공연 자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G 해서 시장가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사과와 오렌지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류현진이 운동 잘해, 손흥민이 운동 잘해.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동일시해야 돼. 야, 차범근이 축구 잘해, 박지성이 잘해, 손흥민이 잘해. 이것도 동일 시점에서 비교할 수 없죠. 시대가 다르고 팀이 다르고 상대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서 나름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돼.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뛰었던 차범근을 이렇게 박지성을 지금 시점으로 탁 데려와 가지고 손흥민 자리에 넣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할 수 없으면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되는 이런 모든 최종 생산물 이거 어떻게 다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 하나의 화폐 가치로 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아요. 한국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또 자동차를 생산한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잘 살고 어디가 GDP가 높아? 이걸 한번 비교하려고 해봅시다. 한국에는 사과를 10개 생산했고 미국은 2개 생산했고 한국은 자동차를 뭐 5개 생산했고 미국은 뭐 10개 생산, 10개? 아무튼 10개 생산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요. 한국과 미국 봤을 때 숫자를 다르게 합시다. 뭐 다르긴 한데 조금 더 확 차이가 나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2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니면 2개.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미국은 아니면 요거 5개라고 할게요. 5개. 이렇게. 아까 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생산한 총 가치가 어디가 더 훨씬 더 잘 살고 많이 생산했냐라고 하면 개수를 단순히 합할 수가 없다니까. 사과와 오렌지 얘기했는데 사과랑 자동차가 동일한 어떤 상품으로서 어떻게 합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단순히 더해보자. 한국은 10개 사과, 2개 자동차니까 12개를 생산했고 미국은 2개의 사과, 자동차는 5개 하니까 7개 생산했고 야,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미국보다
많은 것을 생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가중치를 동일하게 둔 거잖아. 사과 하나랑 자동차 하나가 동일한 가중치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긴 시장 가치로 바꿔주면 된다니까요. 시장 가치로 바꾸면 도대체 그게 뭔데? 만약에 사과가 하나에 100원이고요. 자동차가 하나에 10,000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창출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 사과를 10개 생산했어요. 1,000원. 10,000원짜리 자동차를 2개 생산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생산한 것은 21,000원의 가치를 끝에 원이잖아. 원. 화폐 가치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100원짜리 2개 하니까 200원. 그리고 10,000원짜리 5개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2,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거를요.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 가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을 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과 한 개가 네 번째 줄에 오렌지 가격의 2배다. 그러면 사과 한 개는 오렌지의 2배만큼 GDP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GDP는 한 나라의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소득에 추가되는 지표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속지주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속인주의를 나타내서 측정하는 게 GNP 요거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예전에는 GNP도 많이 썼어. 근데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 경제 활동,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 경제 활동하는 게 주로 우리나라 땅 안에서만 생산하게 되면 그냥 GNP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생활 수준도 더 측정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 경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꼭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만 경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하고요. 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중요한데 삼성이 만약에 세탁기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지 않고 인도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인도 경제에 좀 뭔가 더 좋은 일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한 거야? 인도에 좋은 일 한 거지. 인도에 세탁기 공장을 삼성이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인도에다가 지었으니까 인도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애플이라는 아니면 테슬라 자동차가 우리나라 대구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우리나라에 지었겠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었으면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 오히려 테슬라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 기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속지주의 GDP가 좀 더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GNP 말고 GDP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국민 순생산에서 NNP, 그 다음에 개인소득해서 PI,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개인 가처분 소득해서 DPI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좀 GDP랑 관련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4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GDP가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좀 몇 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도그 한 개 가격이 2달러고요. 햄버거 한 개 가격이 4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핫도그 30개는 햄버거 몇 개만큼 GDP에 반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핫도그 30, 여기 보시면 핫도그가 하나에 개당 2달러라니까 햄버거는 4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핫도그가 30개 되면 얼마야? 그렇죠? 2 곱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2달러짜리 30개의 가치인 60달러의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햄버거로 따지게 되면 햄버거에 얼마랑 같습니까? 이게 핫도그가 하나에 2달러니까 요거 30개면 요거 절반 이렇게 되겠죠. 15개가 되겠네. 그래서 4달러짜리 15개랑 동등한 가치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달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양을 기르는 농부인 앵거스는 스웨텐 제조업자인 바나비에게 양털을 2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뒤에 응용 문제 좀 더 많이 얘기할 텐데 양을 기르는 그래서 농부인 앵거스가 양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나비에게 거기 보시면 2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0달러의 가치를 창출해서 이렇게 팔게 된 거야. 자, 그럼 바나비는 스웨터 2장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근데 스웨터 한 장의 시장 가격이 40달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를 만들었으니까 8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스웨터 2장 중에서 한 장은 콜렛이 구입하고 한 장은 자기가 그냥 재고로 보유하는 거야. 이걸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80달러를 해가지고 요 60달러가 되겠지. 같이 창출한 거에서 하나는 자기가 재고로 갖고 있고 하나는 팔았어. 자, 이때 GDP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생산 측면에서 GDP 다시 볼 텐데 우리가 얘기할 땐 요게 인풋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 GDP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80달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재고로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비했다 치시면 되겠고 일부는 또 판매를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5번. 어떤 미국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소득은 어느 나라 GDP에 포함되니까. 자, GDP는 도메스틱 해가지고 제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지주의에 기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지만 일본 땅에 가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GDP만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국민소득의 기본이 되는 GDP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3절에 GDP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